미 국방부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조기에 이견을 해소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의 존속 여부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인들의 경제 낙관 여론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시 서민 아파트 지원에 렌트 납부 기록과 연간 수입만 증명하면 자격이 부여되는 새 규정이 시행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동포 담당 영사로 2명의 영사가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조기에 이견을 해소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권장한다며 양국이 신속하게 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연대와 우위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하고 동북아는 더 안전하다며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무역과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미국 동맹국들의 분쟁에서 판돈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며 이 결정은 북한을 둘러싼 동맹국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 내에서 우려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소미아에 대해 2016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병력 이동 등 민감한 군사정보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영내 강대국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직통 채널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까지 강경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 시민권 제도의 존속 여부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가족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에 따라 원정 출산도 많아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가 없어지면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그동안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었던 것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 각각 다른 기간 동안 구금하는 정책을 폈다 비난이 빗발치자 폐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아이들과 국경을 넘어온 뒤 20일이 지나 석방이 되면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제동을 걸고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60일 이내에 시행되는데 아동 장기 구금에 따른 비판과 관련 단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인들의 경제 낙관 여론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CNN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경제 상황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지난 5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우 좋다는 응답이 24%, 대체로 좋다는 응답이 41%로 긍정적인 답변이 65%로 지난 5월 70%보다 하락했습니다. CNN은 경제 낙관 여론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N 정기 여론조사에서 경제 낙관 여론은 지난해 6월 조사 시 3%포인트, 지난해 12월 2%포인트가 각각 하락한 바 있습니다. 8월 조사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11%, 대체로 나쁘다는 답변이 2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CNN은 일부 경제 지표들이 경기 후퇴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함에 따라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서민아파트 지원의 렌트 납부 기록과 연간 수입만 증명하면 자격이 부여되는 새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들도 서민아파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서민 아파트 지원 시 신용 기록 조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렌트를 납부했다는 기록을 제공하는 옵션을 추가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으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서민 아파트 지원자는 지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렌트를 납부했다는 기록과 연간 수입만 증명하면 별도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서민 아파트 지원자로 자격을 얻게 돼 무작위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뉴욕시는 신용기록 조회 비용을 $20 이하로 인하했으며 신용기록을 갖고 있는 지원자는 별도의 신용조회 없이 기존 기록을 랜드로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밖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가구당 허용되는 인원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 서민 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592대 1이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박 변호사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올해로 7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선발된 장학생 12명에게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학생들은 감사의 말과 함께 자신도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은 어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7회 장학생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된 이번 장학생 선발은 약 2달여 동안 100여 명의 신청자가 지원했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최근 1년간 학업 성적 등을 평가해 총 12명의 장학생이 선발됐으며 1인당 $2,000씩 총 $24,000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한국 문화, 역사의 선구자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쓰는 에세이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주제로 작성해 놀랐다며 앞으로 장학생들이 경제적인 기반으로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다는 이런 자신을 주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성장이 돼서 자기의 원하는 거에서 성공되고 또 자기와 이 커뮤니티한테 다시 기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좀 느끼면 좋겠네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인재 육성에 힘쓰는 앤드류 박 장학재단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되게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 부모들 못 해주는 거 이거 대신에 도와주고 더 성공하게 하고 다시 give back 하게 도와주니까. 이제 감사하면서 잘 받고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똑같이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더 다시 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날 장학생들에게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이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의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둘러싸고 아파트 개발사 측과 타운 정부 간의 소송이 벌어지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아파트 개발사와 비밀리에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정황이 담긴 법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잉글우드 클립스의 총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아파트 개발사 측과 타운 정부 간 벌어진 소송에서 아파트 개발사인 노르만디 측이 지난 13일 뉴저지주 법원에 제출한 내용 증명 문서에는 올해 초 민주당 시의원들이 소송 종료를 위해 아파트 개발사 측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타운의회 구성이 새로워지면서 아파트 개발 관련 방침이 바뀌었다며 지난 1월 말 소송 합의를 위한 협상을 개발사 측에 제안했으며 개발사 측은 문서에서 타운의회가 주민 반대가 있어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명시했습니다.
또 타운의회와 개발사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타운 정부 변호사는 양해 각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개발사 측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알렸지만 주민 반대가 극심해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주민 공청회 때 참석한 300여 명의 주민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고 글로리아 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주민 소환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타운의회는 지난달 29일 특별회의를 열고 개발사와 합의 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파트 개발사 측은 타운의회와 진행해온 합의사항을 담은 내용 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홈오너스클럽 측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동포 담당 영사로 2명의 영사가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보스턴 총영사관 영사로 재직했던 이종섭 영사와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 팀장으로 근무했던 조성현 영사는 한인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훌륭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동포 담당 영사로 이종섭, 조성영 영사가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주 알제리 대사관 참사관,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장을 역임했고 전 보스턴 총영사관 영사로 재직했던 이종섭 영사는 세계의 중심인 뉴욕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이라며 동포 사회의 협력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포 담당 영사로서 우리 동포 사회에 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동포 사회가 화합과 발전을 하는데 미력 하나만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산업구 금융투자지원팀장,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구 문화콘텐츠 팀장으로 근무했던 조성현 영사는 주로 담당했던 대민 관련 업무의 경험을 살려 동포 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동포 담당 영사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로 맡게 되는 업무는 직능 단체라든지 관련된 종교 단체, 체육 단체들 관리하는 업무들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제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 동포 담당 영사를 지낸 김용정 영사는 주 폴란드 대사관 참사관으로 부임했고 신원식 영사는 원 소속 기관인 전북도청의 일자리 정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뉴욕 아일랜더스의 새 경기장인 벨몬트 파크 아레나에 새 역을 건설합니다. 새 역 건설은 43년 만으로 벨로지와 퀸즈 빌리지 역을 오가는 메인 라인에 추가됩니다. 새로 지어지는 엘몬트 역은 벨몬트 파크 아레나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인근에 건설돼 셔틀버스 등을 통해 경기장을 찾는 아이스하키 팬을 수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셔틀버스는 민간 회사의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세부 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차 공간으로는 인근 벨몬트 레이스트랙 주차장의 일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엘몬트역의 건설 비용은 1억 50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 중 3천억 달러는 뉴욕 아일랜더스와 미프로야구 뉴욕 매치의 구단주와 투자가 그룹이 투자하기로 했고 나머지 비용은 주정부가 지원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경기장이 문을 여는 오는 2021년 10월부터 역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완공되는 시점은 2022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최고의 관광 명소인 자유의 여신상의 보트 투어 관련 상품 판매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을 돌아보는 티켓을 판매할 때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속임수를 막기 위해 배가 어디서 정박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자유의 여신상 보트 관광 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배의 동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승선했다 황당한 일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새 규정은 배가 자유의 여신상을 거쳐 리버티 아일랜드에 정박하는지 어떤 코스로 관광을 하고 돌아오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9월 16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 얼바인 시의원직 선거에 한인 태미킴 후보가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태미킴 후보는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커뮤니티 교류와 차세대 리더십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희, 최석호 등 2명의 한인 시장을 배출했던 어바인시. 이번에는 태미김 후보가 첫 한인 여성 시의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 후보는 어바인시의 교육과 치안, 주거 환경 개선,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친화성 도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As great as the city of Irvine is, we're facing quality of life issues such as lack of affordable housing for our teachers, our police officers, our firefighters, as well as traffic congestion and just development that's not sustainable. 커뮤니티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차세대 한인 리더들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강화도 김 후보의 핵심 추진 사항입니다. 김 후보는 어바인 통합교육군의 학교에 아시아계 스터디 수업과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공화 민주정치인들의 공식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She's been a huge advocate in the AAPI community as well as Orange County and Los Angeles County as a whole. These are the type of individuals that we need in government. Those that are going to look out for the people. They're going to stand up for the people. 우리 한인 사회의 그런 그 신장력을 높이고 또한 그 우리 주류 사회의 한국어를 알리고자 하는 세종 학당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준비된 후보가 나오면은 이것은 당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1월에 치러지는 어바인 시의원 선거에는 모두 10여 명의 후보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바인시에는 28만여 명의 인구 가운데 한인이 3만여 명으로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한인타운과 헐리우드 일대에서 밀 반입한 처방약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10만 개 상당의 처방약을 밀 반입한 뒤 LA 한인타운과 메가더파, 놀스 헐리우드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해온 일당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들은 주로 슈퍼마켓, 여행업체, 미용실, 공원 등에서 히스패닉들을 대상으로 불법 처방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퓨어 LA시 검사장은 불법 처방약은 저렴하지만 약효가 검증되지 않았고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약이 필요할 경우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회원 한지원 씨가 2달 동안 요청한 결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우길기를 판매하는 회사 온라인 스토리가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호주의 쇼핑몰 레드버블에 입점한 임팩트도 우길기 디자인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 씨는 이들 업체에 우길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이며 이를 디자인한 상품은 전범 상품이고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범죄를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아동 피해자법을 통해 뉴욕시와 롱알랜드 등에서 보이스카웃을 상대로 9건의 소장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이들이 청소년 시절 보이스카웃 활동을 하면서 당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맹이 소속 단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연맹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맹은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160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해 출동했는데 당시 운전자인 한인 백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백 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후 마리화나와 코케인을 한다고 자백까지 했습니다. 백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마리화나 소지, 2급 괴롭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국은 수질 오염에 따른 박테리아 감염 예방 차원에서 13개 해변에 대한 수영 금지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이 금지된 해변은 센터 아일랜드 사운드, 크릭 클럽, 레딩타운 비치, 로렐 할로우 비치, 모건 사운드, 놀스 햄스테드 비치 파크, 프라이빌 비치 등이며 빌트모어 비치, 휴렛 포인트 비치, 파이링 락 비치 클럽 등은 높은 박테리아 수치로 인해 당분간 폐쇄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고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